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도 일주일이 지나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네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3,800만 원 중반대 보여주고 있어요.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 없이 조금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잠깐 보고 가게 될까요? 어제 거의 800원 초반까지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힘 빠지고 와 이거 언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세력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장난질 치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항소하면서 한번 진짜 개미 확실하게 털고 가려나? 그런 부분에 어떤 불안한 스탠스 주고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탈을 잘 잡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투자하는 XRP 수량에 집중하면서 더 모아가면서 타임 레버리지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 아직까지도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모아갈 수 있는 그 스탠스로 분할 매수에 계속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냥 본인의 수량에 집중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트코인도 잠깐 보고 가게 되면 반감기가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82달러, 82달러에 와 있고 구독자 선생님께서 라이트코인이 업비트에 없는데 어디서 사야 되냐 여쭤보셨어요. 네.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업비트에는 없냐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라이트코인 LTC 같은 경우에는 윈블이라는 네트워크가 추가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익명성이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어요. 하지만 우리 국내 거래소에는 그런 익명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런 자금 세탁의 우려, 그럼 트래블 룰에 굉장히 위반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바이낸스라든지 그런 대형 거래소는 오히려 라이트코인이 없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래블 룰에 굉장히 좀 집중하면서 자금 세탁,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을 상장 폐지시킨 것 뿐이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이저 알트코인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라이트코인이 지불 채택이 증가됨에 따라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완료가 됐어요. 그쵸? 원래 블록보상이 12.5개였어요. 12.5개였는데 반으로 줄었다. 6.25개로 가면서 채굴자들에게 들어가는 블록 보상이 4년 만에, 그쵸? 비트코인도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있는 것처럼 라이트코인도 4년 만에 한 번씩 반감기가 있고 12.5에서 6.25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얼마나 남았다고요? 265일 남았다. 내년 4월 달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지표로서 타임 레버리지 내년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 반감기가 온다고 바로 가격이 오르나요? 절대 아닙니다.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있어야지 가격 펌핑이 나오더라라는 부분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타임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MIT 공대 출신이자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자 코인베이스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는 그 찰리 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뿌리를 따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다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4배가 있다. 즉 8,400만 개가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시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대략 2140년에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대략 2140년에는 채굴이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시고 라이트코인은 시가총액 68억 달러로 굉장히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현재 12위, 11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재 공급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4배, 8,400만 개 중에 현재 지금 7,350만 개가 나오고 있다. 그럼 나머지 110만 개는 어디 있냐? 앞으로 계속해서 채굴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딱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굴이 종료되면 이제 거기서 끝이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셔 주시고 또한 라이트코인은 이번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와 같이 결제가 연동되면서 글로벌 결제 플랫폼에서 최근 역사상 최고의 달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뿌리가 같고 같이 가는 디지털 금, 디지털 은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토큰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위터에서 XRP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돈을 지불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왜 XRP에 대한 제안이 나왔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 회장인 모니카 롱은 트위터가 암호화폐 결제 수단을 특히 XRP로 채택하는 흥미로운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XRP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수수료가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모니카롱은 수수께끼 같지만 암시적인 전구 이모티콘으로 응답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브래든베리가 트위터에 날린 부분에 있어서 모니카롱은 어느 정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굿 아이디어를 암시하는 전구를 내뿜었다. 그럼 브래든베리의 트위터 잠깐 보고 갈까요? 브래든베리, 일론이 트윗한 것처럼 X가 생계를 꾸리기 위한 인터넷 최고의 장소, 트위터 로고를 파랑새에서 X로 바꾸면서 지금 이제 트위터를 간단한 SNS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런 인터넷 최고의 장소가 되려면 암호화폐가 그 일론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일단 도지코인이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겠죠.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XRP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도지코인도 하나의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국경 간 결제 그리고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최고의 플랫폼은 바로 XRP 레저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XRP 같은 경우는 다른 암호화폐보다 빠르고 굉장히 저렴하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XRP 잠깐 보면 스피드가 3초에서 4초면 트랜잭션이 끝나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트적인 부분, 수수료적인 부분에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능가하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리플사의 XRP다. 그리고 스케일 어빌리티만 봐서도, 초당 TPS, 초당 거래 속도만 봐서도, 초당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효율성만 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거의 비자와 마스터카드까지 이미 넘어버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XRP를 일론 머스크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XRP는 다른 통화에 대한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한다. 어떤 통화든 다 흡수시켜 버린다. 법정 화폐, 암호화폐와 다른 화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XRP 레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바로 ODR 시스템이 떠올라야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트위터는 파랑새에서 X 로고로 바꾸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냥 하나의 SNS가 아닌 금융을 하기 위한 어플로 바꿔가고 있죠. XRP는 미래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에 가치의 이동을 하기 위해 P2P, 사람 대 사람이 피어 투 피어, 바로 중앙장치 없이 서버끼리 연결하면서 가치의 이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부분에서 XRP가 등장함으로써, XRP는 현재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트랜잭션이 너무나 빠르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오차율이 없다라는 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함으로써 은행의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했을 때 XRP는 미래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리플 대통령이 미국 확장을 하면서 CNBC의 세계 최고의 핀테크 기업 목록에 오르다. 역시나 리플의 펀더멘탈은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XRP를 3달러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참고만 할 뿐이고요. 우린 이런 부분에서 현재는 굉장히 기회다, 모아가자 라는 그런 스탠스로 DCA 꾸준히 해주시고 본인만의 수량의 목표를 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10만원씩 구매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뭐 매주 월요일에 10만원, 매주 월요일에 20만원, 아니면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도 좋으니 본인만의 수량을 책정해라. 3만개, 5만개, 7만개, 뭐 10만개, 아니면 뭐 1000단위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 3000개, 5000개, 9,000개 좋습니다. 그렇게 1000단위, 만단위로 끌어가면서 본인의 수량에 집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라는 말씀, 가격 신경 쓰지 마세요. XRP 원장 기반 회사가 이번에 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과 XRP에 관련된 그런 암호화폐가
조금씩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제도권 수용의 문을 열고 있다. 실마리가 제공되고 있다는 부분 언급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트위터, 아멜리아님의 트위터고요. XRP, 그래서 우리가 모든 XRP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싸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하면서 XRP를 획득하고 싶냐라는 부분에 지금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가는 건 XRP는 숨은 다이아몬드라는 부분, XRP를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세일 기간이고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본인이 모아갈 수 있을 때 모아가라. XRP 달에 갈 준비를 해라. 라는 부분으로 아멜리아님이 트윗을 날렸더라고요. 또 하나 보고 가게 되면 XRP 헬스케어가 새로운 파트너십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버금가는 나사의 기술을 활용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XRP 헬스케어는 새로운 파트너십에서 이 나사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의료 솔루션 분야의 선구적인 기업인 XRP 헬스케어는 의료기기 산업의 전담 기업인 스프리터스 메디컬 인코퍼레이션과 제휴하면서 간소화된 제조 공정과 최적화된 공급망을 통해서 나사에서 설계한 인공호흡기에 대한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확장하고 있더라. XRP는 헬스케어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펀더멘털을 팽창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갑니다. 인도의 디지털 자산 채택을 위한 경로, 이번에는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XRP를 채택하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있죠. 정부 그리고 규제 업무 책임자가 APAC,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도 정책 고문은 XRP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이상적인 다리라고 결론을 지었다. 브릿지죠. 바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XRP가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바로 XRP가 디지털 세상의 미래다. 바로 가치의 이동은 이 XRP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인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죠. 리플, 블랙록, 그리고 JP모건, 선도무역협회, ISDA 회원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XRP 팽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플의 팽창에 대해서, 리플의 확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트위터 잠깐 보고 가게 되면 리플은 ISDA에 가입했다. 파생 상품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블랙록과 프랑스의 대형은행이라고 꼽히우는 소시에테 제네랄 등의 임원, 그리고 JP모건, CME그룹, 시카고 거래소죠, 시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B&I 멜론은행, 그리고 런던의 주식거래소,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리고 BOFA,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리고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까지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다 들어있으면서 1000개 이상의 기관이 회원입니다. 79개국 이상으로 뻗쳐나갈 것이며 ISDA에 리플사가 들어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CME와 CBOE, ICE, 바로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가 여기 들어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블랙록, 또 어디가 있었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까지 모든 게 다 기득권층에 들어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OTC 데스크, 장외거래라든지 교환하는 부분, 그리고 마켓메이커 사이에서 모든 암호화폐들이 쓸 것이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라이트코인도 쓰고 비트코인도 쓰고 이더리움도 쓰고 비트코인 캐시도 쓰고 여러가지 토큰들이 쓸 것인데 그게 바로 리플의 유동성 허브에서 일어나면서 모든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결제, 페이먼트 시스템이 모든 게 다 통합이 된다. 바로 리플사의 XRP 레저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도파리나 딜로이트, 바로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죠. 세계 최대 회계법인에는 딜로이트, KPMG, PwC, EY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이 4개의 회계법인 모두 리플에 대해 굉장히 인정하고 있고 미래다 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60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가진 세계 최대의 수익, 그리고 전문가 수익 서비스 네트워크가 회사의 가치 교환의 미래라는 논문에서 XRP를 이미 19번 언급되면서 핵심 기술로 언급을 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잠깐 해왔거든요. 리플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또 다른 암호화 기반의 접근 방식이며 굉장히 단순화된 하나의 혁신이다. XRP는 전체 리플 솔루션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플 회사와 XRP 그리고
그리고 XRP 레저는 같이 간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시고 1000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1000억 개의 XRP는 리플이 초기에 만들어졌으며 프로토콜의 규칙은 더 이상 생성할 수 없다. 1000억 개에서 끝이다 라는 부분에서 가치는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XRP가 100만 분의 1의 드랍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XRP는 희소 자산이 될 것이다.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화 가치로 상승해야 한다라고 지금 세계 최대 회계법인 딜로이트에서도 얘기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XRP 리플에 대한 관계도를 봤을 때 여기서 퍼즐 한번 맞추고 가겠습니다. 리플이 중앙에 있고요. 바로 스위스의 소프트웨어 금융회사죠. 테메노스로 흐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뱅가드 포럼에서도 바로 나왔었죠. 뱅가드에서 블랙록을 통해 PNC뱅크를 통해서 스위스 테메노스가 리플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회사더라 라는 부분에 테메노스가 여기 나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테메노스가 바로 세계 최대 회계법인 딜로이트로 가면서 IBM과 연관이 되더라. IBM에서 나오는 코드를 제공한 게 바로 하이퍼레저, 그 중에서도 하이퍼레저 패브릭이고 R3와 연관이 되면서 시아와 또 R3는 연관이 돼 있다. 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사설 보험 기관 중 하나인데 역시 시아그룹과 R3와 같이 가면서 이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까지 연관이 되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유럽위원회에서 만든 블록체인 그룹 이나트바가 돼 있었죠. 이나트바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rust Blockchain Application으로서 방금 나왔던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IBM 그리고 R3 이 부분에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간 DLT 기반의 호다 플랫폼이 있었고 이미 ISO 2002와 이나트바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올 듯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더라는 부분에서 이는 바로 스위프트 2.0에 깔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스위프트 2.0은 바로 XRP의 ODL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이 코다 프로젝트, 코다 플랫폼이 쓰이는데 이 부분의 중심에 바로 XRP의 분산 원장 기술과 ODL 시스템, XRP 레저 기술이 들어가더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XRP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의 확장성을 팽창하고 있더라. 뿌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 주시고요. 가격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세상이 흉흉하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